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명작 동화 중에서 홍당무 준비했습니다. 쥘 르나르 지음, 신정민 역금. 쥘 르나르는 1864년 프랑스 마이엔의 샬롱 듀멘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고향인 시골 마을 시트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비록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놀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불행한 시기이기도 했지요. 파리의 샤를마뉴 고등학교를 졸업한 르나르는 철도 회사와 창고 회사 등에서 일하며 소설과 시를 썼어요. 그는 프랑스 상징파 시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작품 활동을 계속했고 1889년 무니에지 메르큐르 드 프랑스의 창간에 참여했어요. 홍당무는 쥘 르나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에요. 이야기 속에서 홍당무는 엄마에게 심한 차별을 당하고 형과 누나에게 조롱을 당해요. 그런데도 엄마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한편 나름대로 즐겁게 때로는 용감하게 슬픔을 이겨나가지요. 홍당무가 낙천적인 성격이라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가족들이 사랑을 확인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줄거리입니다. 엄마는 유독 홍당무만 미워하고 괴롭혔어요.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한밤중에 닭장 문을 닫아야 했고 아빠가 사냥한 짐승을 죽여야 했답니다. 게다가 온갖 자질구레한 집안일은 물론 가축 돌보기, 커피콩 갈기, 약을 사오거나 의사를 불러오는 일도 홍당무에게 시켰어요. 형의 실수로 홍당무가 이마를 다쳐도 혼나는 건 홍당무였어요. 하지만 홍당무는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하려고 해요. 비록 슬프고 우울하지만 쉽게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유쾌하고 재치 있는 말과 행동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엄마의 괴롭힘에 나중에는 엄마에게 대들어요. 홍당무는 아빠와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의 위안을 얻고 착한 아이로 돌아갑니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당무. 이런, 또 오늘은 할멈이 닭장 문 닫는 걸 잊었군. 엄마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뜰 안쪽에 있는 닭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펠릭스, 닭장 문 좀 닫고 오겠니? 엄마는 큰아들인 펠릭스에게 말했어요. 게으르고 겁 많은 펠릭스는 들은 척 만척했어요. 그러면 네가 갔다 올래, 에르네스틴? 아이, 엄마는 무서워 죽겠는데. 두 아이는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앉아 책을 읽었어요. 홍당무가 있었구나. 홍당무, 네가 가서 닫아라. 엄마는 막내 아들을 홍당무로 불렀어요. 빨간 머리에 주근깨 투성이 얼굴이 홍당무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홍당무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도 무서운걸요. 다 큰 녀석이 뭐가 무서워. 잔말 말고 어서 갔다 와. 펠릭스와 에르네스틴이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홍당무, 넌 힘센 말처럼 용감하잖아. 맞아. 홍당무는 세상에서 무서울 게 없지. 홍당무는 공연히 우쭐해졌어요. 그럼 누가 촛불이라도 비춰줘요. 동정심 많은 에르네스틴이 촛불을 들고 복도 끝까지 따라왔어요. 여기서 기다릴게. 그때 바람이 휙 불어 촛불이 꺼졌어요. 에르네스틴은 얼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홍당무는 무서웠지만 닭장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더듬더듬 닭장 문고리를 찾았어요. 발소리에 놀란 닭들이 푸드덕거렸어요. 나야 나, 조용히 해. 홍당무는 재빨리 닭장 문을 닫고 쏜살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자랑스럽게 서서 칭찬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펠릭스와 에르네스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책만 보고 있었어요. 조금 뒤 엄마가 말했어요. 홍당무, 이제 밤마다 네가 닭장문을 닫아라. 오늘은 홍당무의 아빠인 르픽 씨가 사냥을 다녀왔어요. 늘 해오던 대로 사냥 망태를 식탁에 쏟자 망태 속에서 자곶새 2마리가 나왔어요. 펠릭스는 얼른 일어나 벽에 걸린 칠판에 자곶새 2마리라고 썼어요. 아빠가 사냥해서 돌아오면 아이들은 저마다 할 일이 정해져 있었답니다. 펠릭스는 잡아온 짐승의 이름과 마릿수를 적고 에르네스티는 깃털을 뽑고 가죽을 벗겼어요. 홍당무에게는 숨이 붙어있는 짐승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일이 맡겨졌어요. 모두들 그 일이 잘 어울린다나요? 자곶새가 파닥거리자 엄마가 소리쳤어요. 홍당무 뭘 꾸물거려. 어서 죽여. 하지만 홍당무는 이맛살을 찌푸렸어요. 엄마, 제가 칠판에 이름을 적는 일을 하면 안 될까요? 뭐라고? 너는 칠판에 키도 안 닿잖아. 그럼 누나처럼 털을 뽑을게요. 이 녀석아, 그건 사내가 할 일이 아니야. 홍당무는 한운 수 없이 자곶새 2마리를 양손에 집어들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한 손에 1마리씩 붙잡고 손을 등 뒤로 감추고 자곶새의 목을 비틀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빠가 말했어요. 대단하구나, 대단해. 한꺼번에 2마리를 해치우려 하다니.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그렇죠. 홍당무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곶새의 목을 힘껏 비틀었어요. 새들이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깃털이 여기저기 날렸지요. 홍당무는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새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홍당무는 이마에 땀이 뻘뻘 나도록 손에 힘을 주었지만 새들은 금세 죽을 것 같지 않았어요. 홍당무는 얼른 일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들의 다리를 모아쥐고 머리를 뻥뻥 걷어찼어요. 새들은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쳤어요. 이런 잔인한 녀석! 펠릭스와 에르네스틴이 소리쳤어요. 정말 끔찍하구나. 홍당무의 손에 걸렸다가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 엄마도 머리를 절레절레 내둘렀어요. 경험 많은 사냥꾼인 아빠도 고개를 돌리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이윽고 자곶새 2마리가 축 늘어졌어요. 홍당무는 숨이 끊어진 새들을 식탁에 던지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있어요. 그러자 엄마가 말했어요. 저리 치워. 끔찍해. 개가 짖는 까닭. 아빠는 탁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에르네스티는 상으로 받은 책을 읽고 펠릭스는 난로가에서 뜨개질을 하는 엄마 옆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있었어요. 홍당무는 바닥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었지요. 그때 한쪽에서 자고 있던 개 피람이 갑자기 으르렁거렸어요. 쉿! 아빠가 말렸지만 피람은 더욱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저런 망할 놈의 개! 엄마가 피람을 꾸짖었어요. 피람이 계속해서 으르렁거리자 이번에는 펠릭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자꾸만 지저대자 엄마는 피람을 때렸어요. 그래도 피람은 여전히 으르렁거렸어요. 홍당무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을 둘러보러 나갔어요. 긴 복도를 지나 문 쪽으로 가서 빗장을 찾아 삐걱 소리가 나도록 잡아당겼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겁을 집어먹게 발을 굴러 인기척을 내거나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종종 요령을 피우지요. 식구들은 홍당무가 밖으로 나가 집을 잘 살핀다고 생각하겠지만 홍당무는 문 뒤에 달라붙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재채기가 나올까봐 조심하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반짝이는 별빛이 정말이지 찬란했어요. 그만 들어가 볼까? 홍당무는 다시 크게 문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식구들은 홍당무가 멀리까지 가서 살피고 돌아오는 줄 알 거예요. 홍당무는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피람은 진작부터 조용해져 있었어요. 홍당무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천연덕스럽게 말했어요. 걔가 잠꼬대를 한 거야. 코골이. 홍당무네 집에는 종종 손님이 와서 묵고 갔어요. 홍당무는 그게 참 싫었어요. 손님에게 침대를 빼앗기고 엄마와 함께 자야 했으니까요. 홍당무는 잠잘 때 심하게 코를 고는 버릇이 있답니다. 홍당무가 코를 골면 엄마는 심술을 부리느라 그런다며 꾸중했어요. 엄마는 코 고는 소리를 유난히 싫어했지요. 8월 어느 날 홍당무네 집에 온 손님이 하룻밤 묵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와 한 침대에서 자야 하는 홍당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몇 번이나 헛기침을 했어요. 코를 골지 않으려고 준비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잠이 들자마자 드르렁 드르렁 힘차게 코를 골았어요. 화가 난 엄마는 홍당무의 엉덩이를 멍이 들 만큼 세게 꼬집었어요. 그러자 비명을 지르자 아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야? 얘가 무서운 꿈을 꾼 모양이에요. 엄마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하고는 다정한 유머처럼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홍당무는 이마와 무릎을 벽에 붙이고 두 손으로 엉덩이를 가린 다음에야 간신히 잠이 들었답니다. 오줌 싸게. 어느 날 밤 홍당무는 자기 전에 오줌 누는 것을 깜빡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불이 흠뻑 젖었어요. 오줌을 싸고 만 것이지요. 엄마는 혼을 내기는커녕 자상하게 이불을 치워주었어요. 게다가 수프를 침대까지 가져와 먹여주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펠릭스와 에르네스티는 쿡쿡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어요. 엄마는 수프를 다 떠먹여주고 나서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 바보 같은 녀석, 네가 방금 먹은 게 뭔 줄 알아? 네가 싼 오줌으로 만든 수프라고. 그와 비슷한 경험이 많은 홍당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펠릭스와 에르네스티는 배꼽을 쥐고 웃었어요. 그 일이 있은 뒤 홍당무는 이불에 오줌을 안 싸려고 조심했어요. 여름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겨울이면 그 일이 쉽지 않았어요. 겨울밤이 만만치 않게 길잖아요. 그날 밤에도 홍당무는 자기 전에 오줌을 눌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비가 세차게 내리고 목장의 호두나무들이 매서운 바람에 흔들리며 윙윙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무서운지 오줌이 쏙 들어갈 정도였지요. 홍당무는 그냥 자기로 마음 먹었어요. 홍당무가 잠자리에 들면 엄마는 방에 들어와 촛불을 껐어요. 그날 밤에도 엄마는 촛불을 끄고는 홍당무가 무서워한다고 밖에서 문을 잠갔어요. 그런데 잠을 자려고 눈을 감자마자 오줌이 마려웠어요. 이럴 땐 요강이 필요한데 엄마는 침대 밑에 요강을 갖다 두는 걸 곧잘 까먹었답니다. 아, 어떡하지? 큰일 났네. 홍당무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홍당무는 오줌이 너무 마려워 잠에서 깼어요. 방문은 잠겨있고 요강도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고 속이 뒤틀렸어요. 참다 못한 홍당무는 난로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볼일을 보았어요. 오줌을 누워 시원하기는 했지만 엄마에게 혼날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어 홍당무의 방에 들어온 엄마는 지린내를 맡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불부터 걷었지만 침대는 말짱했지요. 엄마는 구석구석 돌며 킁킁거리다가
난로 앞에 멈췄어요. 엄마, 어젯밤에 몸이 아팠어요. 요강도 없어서. 엄마는 밖으로 나가 요강을 치마 속에 감춰가지고 들어오더니 재빨리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어요.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그러고는 식구들을 불러놓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녀석아, 요강이 있는데 난로에다 오줌을 넣어? 내가 이런 자식의 어미라니. 아이고 속 터져. 홍당무는 변명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요강이 없었다고 해봐야 혼쭐나게 꾸중이나 들을 테니까요. 식구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홍당무를 바라보았어요. 난 거짓말 안 해요. 홍당무는 요강을 쳐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홍당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홍당무의 후식. 식사를 한 뒤 후식을 먹을 때였어요. 네 건 없다. 넌 나처럼 수박을 싫어하잖니? 엄마의 말에 홍당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홍당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엄마의 말로 정해졌어요. 식탁에 맛있는 치즈가 있을 때도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홍당무는 치즈를 안 좋아하니까 안 먹을 거야. 그때마다 홍당무는 치즈가 먹고 싶어도 꾹 참았어요. 하지만 홍당무는 그런 것들을 몰래 맛보는 방법을 알고 있답니다. 이 수박 껍질을 토끼에게 갖다 줘라. 식사가 끝난 후 엄마가 홍당무에게 말했어요. 홍당무는 접시를 들고 토끼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토끼들이 코를 벌름거리며 홍당무를 둘러쌌어요. 야, 좀 기다려. 나부터 맛 좀 보자. 홍당무는 접시에 남은 국물을 마셨어요. 정말 꿀맛이야. 그러고 나서 껍질에 남은 수박을 갉아 먹었어요. 싹싹 갉아먹은 수박 껍질을 토끼에게 던져주고 나오는 홍당무의 어깨 너머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곡괭이 사건. 펠릭스와 홍당무가 뜰을 가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펠릭스가 휘두른 곡괭이에 홍당무가 이마를 찍혔어요. 하지만 벌렁 낮아빠진 건 홍당무가 아니라 펠릭스였어요. 홍당무의 이마에서 튄 피 한 방울이 펠릭스의 이마에 묻었는데 그걸 본 펠릭스가 그만 기절한 거예요. 식구들은 펠릭스를 침대에 눕혀놓고 소란을 떨었어요. 소금 좀 가져와. 찬물 좀 가져와. 홍당무의 이마에서는 붕대에서 배어나온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조금 뒤 아빠가 홍당무에게 말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 녀석아. 홍당무의 이마에 붕대를 감아준 에르네스틴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상처가 버터에 난 구멍 같았어요. 하지만 홍당무는 울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잘 알았거든요. 펠릭스가 깨어나자 식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사고 뭉치, 넌 왜 만날 사고만 치는 거야? 엄마는 홍당무를 꾸짖었답니다. 진짜 사냥꾼. 사냥하는 날, 아빠는 펠릭스와 홍당무에게 총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거 하나면 될 거다. 사이좋은 형제는 뭐든지 함께 쓰는 법이거든. 네, 아빠, 전 홍당무에게 양보할게요. 필요하면 빌려 쓰죠 뭐. 홍당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펠릭스는 아빠 앞에서 점잔을 빼며 모든 걸 홍당무에게 양보했어요. 아빠는 펠릭스를 보고 대견하다며 칭찬했어요. 나뭇가지를 헤치며 숲으로 들어가는 동안 홍당무의 어깨에 맨 총이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펠릭스가 말했어요. 그 총 너 실컷 메고 다녀. 그래, 역시 우리 형이야. 홍당무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꾸했어요. 그때 참새 떼가 날아올랐어요. 펠릭스와 홍당무는 몸을 낮추고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참새 떼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쉴 새 없이 옮겨 다녔어요.
홍당무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만약 실패하면 비웃음을 사거나 놀림을 당할 게 뻔했거든요. 그때 참새가 다시 날아들었어요. 홍당무가 총을 겨누자 펠릭스가 막았어요. 쏘지 마. 아직은 너무 멀어. 펠릭스는 자기 말이 맞다는 걸 보여주려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참새들이 놀라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아직 나뭇가지 끝에 앉아 있었어요. 됐어. 저놈은 맞힐 수 있겠는걸? 홍당무가 자신있게 말하자 펠릭스가 잽싸게 총을 빼앗았어요. 이리 주고 좀 비켜봐. 홍당무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었어요. 펠릭스가 방아쇠를 당기자 참새가 떨어졌어요. 그 순간 총은 마술처럼 다시 홍당무의 어깨 위에 메어졌어요. 펠릭스가 어느새 총을 건네주고는 참새를 주우러 달려갔던 거예요. 홍당무, 뭘 그렇게 우물쭈물해. 서둘러. 서두르긴 뭘 서둘러. 홍당무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어쨌든 참새를 잡았잖아. 그래도 내가 잡아야 하는 건데. 누가 잡으면 어때? 오늘은 내가 잡았으니까 내일은 네가 잡아. 정말? 그래, 약속할게. 쳇, 어제도 약속했잖아. 좋아, 좋아. 그럼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이제 됐지? 할 수 없지 뭐. 얼른 다른 참새나 찾아봐. 나도 한 방 쏘고 싶어. 하지만 펠릭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무 늦었어. 어서 돌아가서 엄마한테 이걸 구워 달래자. 그러면서 펠릭스는 참새를 홍당무에게 건넸어요. 자, 이놈은 네 주머니에 넣어 부리가 밖으로 나오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펠릭스와 홍당무는 농부 아저씨를 만났어요. 농부 아저씨가 웃으면서 농담을 건넸어요. 얘들아, 아빠는 어디 가셨냐? 설마 아빠를 쏜 건 아니겠지? 그 순간 홍당무는 억울했던 일을 모두 잊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우쭐해지기까지 했어요. 농부 아저씨는 틀림없이 홍당무가 총을 들고 있는 것과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온 참새의 부리도 보았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자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저런 홍당무 아직도 총을 메고 있구나. 지금껏 혼자 메고 다녔니? 네, 저 거의 제가 메고 다녔어요. 홍당무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아빠의 선물. 어느 날 아침 아빠가 파리에서 돌아왔어요. 아빠는 여행 가방에서 펠릭스와 에르네스틴에게 줄 선물을 꺼냈어요. 펠릭스와 에르네스틴은 덥석 달려들어 선물을 빼앗듯이 가져갔어요. 신기하게도 그것들은 홍당무가 평소에 무척 갖고 싶어하던 것들이었어요. 이어 장난감 권총과 나팔을 꺼낸 아빠는 두 손을 뒤로 감추고 홍당무에게 물었어요. 너는 둘 중 어떤 게 더 좋으냐? 홍당무는 조금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나팔을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권총이나 칼 같은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빠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여겼어요. 아빠, 저는 총이 좋아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홍당무는 내친김에 한술 더 떴어요. 괜히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뭐가 있는지 다 아는걸요? 하지만 이 말은 하지 않는 게 나았어요. 아빠는 금세 실망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래, 총이 더 좋단 말이지? 홍당무가 변했구나. 홍당무는 당황하여 얼른 손을 저으며 말을 바꿨어요. 아니에요, 아빠. 전 나팔이 더 좋아요. 제가 나팔 부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때 옆에 있던 엄마가 끼어들었어요. 이런 못된 거짓말쟁이. 나팔을 좋아하면서 총이 더 좋다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다 안다고? 너 같은 녀석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
자, 이 나팔을 잘 봐라. 다 봤으면 냉큼 저리 가. 엄마는 나팔을 선반 꼭대기에 올려놓았어요. 홍당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이었지요. 오노린 할멈. 오노린 할멈은 홍당무네 집안일을 하는 늙은 하녀예요. 그런데 할멈은 요즘 들어 부쩍 엄마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어요. 접시나 잔에 음식 찌꺼기와 손자국이 남아있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오노린 할멈이 깨끗하지 않은 컵을 내놓는 바람에 아빠가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 뒤로 엄마는 오노린 할멈을 더욱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엄마는 오노린 할멈 대신 홍당무가 이런저런 집안일을 거들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도 엄마가 칭찬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홍당무는 식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홍당무네 집에서는 물이 담긴 냄비를 1년 내내 난로 위에 올려놓았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필요하고 여름에는 기름기 묻은 그릇을 닦는 데 필요했으니까요. 오노린 할멈은 하루에도 몇 번씩 냄비에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물 끓는 소리가 안 들리자 보지도 않고 물을 들이부은 거예요. 그런데 칙 소리와 함께 불티가 솟아올랐어요. 에구머니, 깜짝이야. 그러고 보니 난로 위에 있어야 할 냄비가 보이지 않았어요. 냄비가 없는 줄도 모르고 할멈이 장작불 위로 물을 부은 거예요. 그 때문에 재와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지요. 왜 이렇게 소란을 떨어요, 오노린?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어요. 마님, 말도 없이 제 냄비를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엄마는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말했어요. 제 냄비라뇨. 그게 할멈 거예요? 그럼 냄비를 쓸 때마다 할멈한테 허락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화가 난 엄마는 펄쩍펄쩍 뛰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만 속이 상해서 말 실수를 했네요. 홍당무, 혹시 냄비가 어디 갔는지 아니? 울상이 된 오노린 할멈은 홍당무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그걸 얘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할멈이 할멈 입으로 한 말 기억하죠? 냄비에 물도 끓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난 다른 말은 않겠어요. 할멈이 알아서 나가주세요. 오노린 할멈은 울먹였어요. 홍당무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그러자 엄마가 싸늘한 눈초리로 홍당무를 흘겨보았어요. 그 바람에 홍당무는 얼어붙은 듯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사실은 홍당무가 장작을 아끼려고 냄비를 치웠던 거랍니다. 홍당무와 아가트. 오노린 할멈 대신 할멈의 손녀 아가트가 집안일을 돕기로 했어요. 아가트는 무엇이든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오노린 할멈처럼 툭하면 엄마에게 꾸지람을 들어야 했답니다. 하루는 홍당무와 아가트 단둘이 부엌에 남게 되었어요. 홍당무는 아가트가 안쓰러워 한마디 했어요. 너무 걱정 마. 곧 익숙해질 거야. 아가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병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 병은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지하실에 갖다 놓으려고요, 도련님. 거긴 내가 갈게. 계단이 낡고 미끄러워서 위험하거든. 지하실은 내 담당이야. 이번 기회에 우리 서로 할 일을 정해두는 게 좋겠는걸. 그렇게 하세요, 도련님. 아침에 개밥을 주는 일과 저녁 때 닭장 문 닫는 일은 내가 할게. 밭에 풀도 내가 뽑을게. 아무 풀이나 마구 뽑으면 큰일 나. 풀뿌리에 묻은 흙을 잘 털어 풀 뽑은 자리를 메우는 것도 내가 하고
뽑은 풀을 가축에게 주는 일도 내가 할게. 도련님이 그 일을 다 하시게요? 나는 하는 일이 아주 많아. 아빠를 도와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아빠가 사냥한 짐승들의 숨통을 끊는 일도 내가 해. 물고기를 손질할 때 불에를 밟아 터뜨리는 일도 내가 하지. 실타래를 감는 일은 나랑 같이 하면 돼. 커피콩도 내가 갈면 되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불러오거나 약국에 가는 일도 내가 해. 홍당무는 이어서 아가트가 할 일을 말했어요. 너한테 가장 힘든 건 1년 내내 강가에 가서 빨래하는 일일 거야. 그건 내가 도울 수 없지만 빨래를 넣는 일이라면 가끔 도와줄게. 참, 미리 말해주는데 과일 나무에는 절대로 빨래를 널지 마. 아빠 눈에 띄었다간 땅바닥에 내 던질지도 몰라. 또 아빠의 사냥 신발은 상관없지만 장화에 구두약을 바르면 상하니까 조심해야 해. 그러면서 홍당무는 식구들에 대한 칭찬도 잊지 않았어요. 우리 형은 착하고 누나는 천사처럼 다정해. 아빠는 대쪽같이 곧고 바르시고 엄마의 요리 솜씨는 온 동네에 소문이 났을 정도야. 넌 내가 까다롭다고 생각할지 몰라. 나도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네가 도와주면 우린 잘 지낼 수 있어. 참, 이제부터 날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홍당무라고 불러도 돼. 그게 서로 편하겠지? 대신 네 할머니처럼 잔소리는 하지 말아줘. 어린아이 취급당하는 건 정말 질색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